이제 249쪽 하나만 하고 갈게. 249쪽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자, 혹시 너희들한테 선생님 이거 보이는데요? 그치? 매질 1, 매질 2 보이지? 그러면 거기 혹시 N1, N2 혹시 N이 뭐더라? 굴절률. 오케이? 굴절률 한번만 적어보고 굴절률이다. 그러면 넷째 줄의 밑줄.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밑줄 쫙. 쌤 봤을 때 이 그림 있는 거 위로 빈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거기 왼쪽 바짝 당겨서 이렇게 적을까? N, 1, 2. 1에 대한 2의 굴절률. 됐습니까? 는 뭐분의 뭐? 1에 대한 2의 굴절률. 직접 적고. 그럼 얘를 뭐라고? V2분의 V1. 자, 저번에 V는 공식이 뭐라고? V는 F 람다. F 람다 2, F 람다 1. 누구는 변함이 없어? 동수 씨는 변함이 없지. 그래서 F를 살짝 날려놔. 됐지? 그럼 뭐분의 뭐? 람다 2분의 람다 1. 맞지? 람다 2분의 람다 1인데, 자, 선생님이 옆길로 잠깐만 셀게. 옆길로 잠깐만 세면, 여기 이렇게 무슨 선? 법선. 법선하고 이루는 각도가 있지. 맞지? 이게 무슨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만큼이 입사각. 요게 굴절각. 이랬습니까? 그러면 입사각 굴절각이 있었는데 너희 생각에 1, 2 어디가 빨라? 1이 빠르고 각도도 크고 하단도 길고. 그러나 굴절률은 작고. 밑에 게 V가 작고 각도도 작고 하단도 짧고. 굴절률은 크고. 됐나? S. 그래서 사인 값은 어떻게 이해하기? 이 사인 값 어떻게 하지? 사인 값. 자, 이거 따라 잡지 말해. 따라 잡지는 말고 사인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얘들이 이렇게 두 개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파면이 있는 거야. 이게 마루 되는 거. 됐지? 오케이. 그리고 이 진행 방향하고 파면하고 진행 방향하고 수직이다. 됐습니까? 그럼 요만큼이 람다 1. 됐어? 그 다음 두 개를 그렸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차피 수직이 되도록 똑같이 진행. 됐습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뭐라고? 람다 2. 됐습니까? 그래서 속력 V는 F 람다니까 이 람다 파장 대 파장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혹시 요 각도 입사각이지? 나 요게 입사각인지 알겠나? 입사각. 그럼 빗변분의 이게 높이 치는 거지. 요게 입사각이면 빗변분의 높이. 아하. 사인 입사각은 뭐분의 여기가 A, B, A 다시 B 다시가 되면 사인 입사각 왜 되는지 알겠나? 뭐분의 빗변분의 바라받는 쪽 A 다시 B. 가능하나? S. 자, 그럼 잠깐만. 사인 굴절각 얼마분의? 요게 각도가 되나? 이 각이랑 요 각이랑 지금 똑같을 거라 그랬대. 누구와 누가 이루는가? 경계면과 파면이 이루는 각. 나 책에 없는데 그대로 외워야 되겠다. 면하고 면이 이루는 거. 선하고 선하고 이루는 거. 진행 방향하고 그리고 법선이 이루는 게 각도. 입사각이나 굴절각이 되는 거. 경계면과 파면. 면과 면이 이루는 게 각도가 되는 거. 그럼 내가 어떤 파면을 그었고 파면하고 그리고 경계면하고 이루는 게 입사각.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빗변분의 이 각이 바라받는 거니까 사인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뭐 분의 뭐? AB 분의 이게 빗변 요 수직일 거니까 이 사인 바라봤다. A B 다시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겠나?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뭐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돼야 되지.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세타 들어가면 된답니다. 안 될 거다. 사인 B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사인 B값이 1점. 오케이. 자, 이거 적었지? 자, 한 번만.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사인 B값이 일정하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질 거다.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질 거다. 근데 사인 예각 범위에서는 각이 커지면 값도 커졌다. 맞지? 이 부분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실험할 수도 있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해결되는 거 니은디가 됐나?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자, 일단 간단히 빨리 할게. 250조. 250조. 어느 파동의 모습이다. 위치하고 나타냈다. 자, 일단 나는 가의 순간부터 P점 동그라미. 우리가 봤을 때는 P점 마루 꼭대기 있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온 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P점인데 오른쪽에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P점 위에 있다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뭐 알아낼 수 있을 거다? 주기를 알아낼 거다. 그림의 주기 몇 초? 4초. 주기 4초. 진폭은 혹시 얼마?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나 중심에서 골까지. 1번의 진폭 몇 센티미터? 10cm. 타장은 왼쪽 골하는 맞지? 20cm. 세 번째 주기는 몇 초? 마루에서 다시 마루까지. 시간으로 알아내면 4초가 될 거다. 주기 4초. 그럼 속력은 V는 4초 동안에 20cm를 진행했나? 5cm/s. 됐지? 그래 놓고 진동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주기가 4초가 되면 진동수는 주기와 무슨 관계? 역수 4분의 1 아니면 헤르츠. 맞지? 헤르츠. 그럼 기억에 맞고 P점은 1초 동안 몇 번? 1초 동안 몇 번? 그게 진동수지. 4분의 1회 날리고 P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 4초. 그게 주기. 1초 후에 P점의 변이. 주기가 4초거든? 주기가 4초. 그럼 쌤 이러니까 얘가 지금 주기 4초 만에 올 거면 1초가 됐 1, 2, 3, 4초 돼. 1초 됐을 때 변이 값은 0. 됐습니까? 그래서 0. 그 다음 한 주기 동안 몇 cm? 20cm. 이게 파장. 그 다음 5cm 가는데 1초. 5다. 됐습니까? 그 다음 옆에 물결파 동그라미. 물결파는 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됐습니까? 깊이에 따라 속력이 달라진다. 기억에 1번 깊은 물 얕은 물 어디서 빨라? 깊은 물이 빨라. 됐습니까? 두 번째 입사각. 그럼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입사각이 클까? 굴절각이 클까? 입사각이 크다. 아까 항상 굴절은 각이 크면 파장이 길고 빠르고. 됐습니까? 자, 그럼 3번 입사각은 몇 도? 60도 나오겠나? 왜? 거기 누구와 누가 이루는가? 경계면과 파면이 이루는 각. 됐습니까? 그림의 경계면과 이렇게 유리 경계면, 파면 이루는 각이 몇 도니까? 60도니까. 됐어? 그 다음 4번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밑줄쫙 이렇게 할까?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이거로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뭐지? 알고 있는 정보가 파장. 그렇지. 몇 센티미터였다가 여기 3cm였다가 이쪽에 무슨 3cm지. 오케이. 이거 파장 어디? 얕은 물의 거, 파장 깊은 물의 거. 바뀌어야 되지? 오케이. 깊은 물의 게 얼마? 4.
그러면 이 굴절률 값은 얼마? 루트 3. 나왔습니까? yes. 자, 그 밑에 내려간다. 그럼 굴절각은 몇 도일까? 이거 그대로 넣는 거지. 그대로.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N1 사인 세타 1 해도 되고 아니면 깊을 때 파장이지. 깊을 때 몇 도? 아까 60도. 됐습니까? 60도니까 이건 얼마? 2분의 루트 3. 됐습니까? 이 값이 루트 3 나오려면 여기는 2분의 1 나와야 되네. 2분의 1 나오려면 얼마? 30도지. 가능하나? 오케이. 자, 그래서 몇 도? 30도이다. OX 5다. 자, 이번에 진동수가 깊은 물에서 몇 헤르츠? 2헤르츠일 때 속력 동그라미. 속력은 뭐랄까? V는 F 람다지. 그치? 만약에 헤르츠, 2헤르츠에다가 파장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OX 얕은 물, 얘 속력 2루트 3 돼야 되나? 됐지? 땡. 3번 파장. 깊은 물이 기나 짧아? 깊은 물에서가 길어야 되지. 땡. 4번 깊이가 얕아지면 이제 주기가 변할까? 주기는 진동수 역수지. 진동수 동수시 변함이 없어야 되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함이 없다. 1점 체크. 자,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잠깐만.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어쨌든 속력은 뒤집어져야 되지. 그럼 속력은 뒤집어져야 되고 어디가 빨라? 속력 얕은 물분의 속력 깊은 물이지. 이거보다 얘가 빠르잖아. 그럼 그 값은 1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S. 그럼 1보다 크다. OX 5가 될 거다. 세 번째,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얘가 굴절률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사인 B값이 정해졌다. 혹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질 뿐이다. 사인 B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6번 OX X. 굴절률은 변함이 없다. 매질 종류에 따라서 결정.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번. 손 들었다. 자, 내가 봤을 때 주기는 몇 초? 0.8초. 주기 0.8초. 그럼 주기 0.8초면 진동수는 10분의 8의 역수, 8분의 10, 4분의 5, 0.125Hz. 그럼 니은의 땡? 종파일까 횡파일까? 횡파 되겠나? 내가 흔들었는 거 하고 진행 진동이 나란하나 수직이가? 나란하나 수직이는 내가 이렇게 흔들어. 줄은 이렇게 전달이 되겠지. 진동과 진행 무슨 관계? 수직. 무슨 파? 횡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속력 몇 초분에 얼마? 0.8초분에 0.4m지. 단위 확인해야 되고. 그럼 얼마? 0.5m/s. 자, 2번 문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든다. 위에 거 A가 횡파, 종파. 횡파. 밑에 게 종파. 그럼 A, B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운동, 진동하는 방향은 반대 맞겠나? yes. 두 번째, A 파장. 내가 봤을 때 이렇거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야 되고 얘들이랑 무슨 파? 적어도래 고정파. 고정파. 밑에서 밑에까지가 파장이거나 위에서 위에까지가 파장이겠지. 됐습니까? 근데 밑에 거 나는 무슨 파? 소밀파. 그럼 빽빽한 데서 빽빽한 데까지. 그럼 얘를 칸수로 나눠져 있지. 점선으로. 밑에 거 소밀파는 얘들아 여기가 빽빽하고 여기가 빽빽했을 때 한 칸이 바닥이가 얘들은 밑에서 올라갔다 오면 두 칸이지. 그렇지. 그럼 이거 바닥이 위에 게 두 개. 됐습니까? 그럼 일단 갔다가 땡. B는 얘라 누구? 종파지. 종파에 얘가 뭐 있었다? 피파, 소리, 종파. 뭐 있다고? 피파, 소리, 종파. 피, 소리, 종소리, 종소리, 피, 소리. 이렇게. 피파가 있고, 소리가 있고. 소리,
소, 음파. 한자로 소리, 가능하지? 됐습니까? 단순 암기인데 틀릴 수 없다. 됐지? 넘어갑니다. 3번. 공기 중에서 소리 속력이 340m/s다. 헤르츠가 나와 있다. 파장 묻겠지. 그럼 공식은 V는 F랍니다. 그대로 넣으면 340. 진동수 얼마? 680. 그럼 파장은 2분의 1. 맞지? 그러면 여기서 물은 게 파장. 0.5m. 끝. 그치? 4, 5번. 저번 시간 살짝 이야기했는데 4, 5번은 핵심은 줄이다. 줄은 어떻게 하면 속력이 빠를까? 가늘고 탱탱할수록. 오케이. 가늘고 탱탱할수록 속력이 크다. 됐습니까? 그러면 진동수가 일정한 상황이라면 V는 F랍니다. 진동수가 일정하다. 얘 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속력이 빠르면 바닥이 길다. 됐지? 알지만 자꾸 적으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혹시 A, B는 줄이 어때? 같은 거 맞나? 오케이. 그러면 가에서 A, B. 얘는 뭐가 일정? 속력이 똑같을 거다. 됐습니까? 속력이 똑같을 때 위에 거, 밑에 거 어느 게 파장이 길다? 위에 거 파장이 긴 거 맞나? 밑에 거 파장이 짧다. 그치? 손으로 기록을 하고 그러면 누가? 속력이 똑같은 거니까 V는 F랍니다 이제. 얘가 F가 작고 얘가 F가 큰 거겠지. 줄 두고 흔들고 빠르게 흔들고. 됐습니까? yes. 그 밑에 CD 보이나? 여기는 CD는 연결돼 있지. 맞지? 어느 게 굵다. 왼쪽 빨라 느려. 얘는 느려. 얘는 빨라. 손으로 빨리 체크하고. 그러면 이거는 동수신 변할까 안 변할까? 오케이. 직접적으로 그 파원에서 진동수가 결정이 된 거다. 왜 똑같은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안 되면 빨리 얘기해야 돼. 오케이. 자, 파원에서 진동수가 결정이 되었다. 그럼 가다가 동수신 똑같을 거니까 속력 V는 F랍니다. V는 F 람다 이래야 되네. 그치. 그래서 왼쪽 거는 느리니까 파장이 짧지. 오른쪽 거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커진 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야. 진폭은 변함이 없는데 얘들이 그대로 가는데 옆으로 길게 갔다는 거지. 파장이 길어졌다. 자, 밑으로 갑니다. 기억. A, B 속력이 같다. OX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줄 종류에 따라서 결정. 됐습니까? 그럼 일단 속력 같다. OX O가 되는 거지. A, B 누가 빨리 넣는 거? 집에 가서 줄 들고 한번 들어봐봐. 빨리 넣으면 B처럼 될까? A처럼 될까? B처럼 될 거라. 어떻게 남 얘기만 듣겠노? 내가 해보면 되지. 딱 박혀. 딱 보여. 휴대폰 충전줄 들고 바닥에 놓고 흔들면 딱 보여. 이랬나? 자, 그러면 T를 빠르게 흔들 때 생긴 건 A일까 B일까? B. 됐습니까? 빠르게 세모. 빠르게 흔든단 말은 다른 말로 이게 빠르기가 줄의 속력은 아니야. 전파 속력이고 내가 진동수를 크게 한다는 얘기가 빠르게라고 표현되는 거야. 그 빠르게다 세모 뭐라고? 진동수 크게. 주기를 짧게 이게 빠르게 흔드는 거. 이해됐나? yes. 넘어갑니다. 5번. 5번은 그러면 CD. CD는 굵기가 다르지. 속력이 다르지. 일단 속력이 누가 빨라? D가 빨라. 그럼 1, 3, 5 중에 있겠지. 동수신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그럼 몇 번? 1, 5 중에. 파장은 누가 길다? 그래 보이는 거들. 파장이 누가 길다? D가 길다. 끝. 정답 몇 번? 1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 가보면 뭐가 보이느냐? 6번. 딱 보는 순간
진동수가 얼마일까? 진동수가 1초에 2제 2 회씩 2 헤르츠 되나? 발음 좀 비슷하지 않나? 2회 2 헤르츠 됐습니까? 어거지로 이야기한다. 자 그럼 일단 속력은 얼마인가? 혹시 파장 보여?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안 돼. 파장 얼마? 10cm. 오케이. 파장이 10cm.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밑에 봐봐. 미터 퍼 세컨드. 얼마로? 0.1 미터 퍼 세컨드. 자, V는 F랍니다. 손 믿지 말고 있으면 안 돼. 손 믿어야 돼. V는 F랍니다. 얼마? 0.2 미터 퍼 세컨드. 됐습니까? 넘어간다. 자, 7번 문제. 오른쪽으로 진행 밑줄. 중요한 문제다. 이 순간부터 3초 후 동그라미. P의 변이가 처음으로 0.1. 자, 7번.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P가 여기야. P가. 그리고 이 값은 0.1. 진폭이 0.1씩. 됐나? 근데 P가 최초로 마이너스 0.1 미터인 위상에 있을 때가 몇 초라고? 3초 후. 3초 후. 잠깐만 이 파동이 어디로 간다고? 오른쪽. 파동이 오른쪽. 그러면 잠깐만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럼 얘는 일단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겠지. 바닥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상상하지만 성과 끝인 거지. 성과 빨리.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다.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순간 이 파동 P는 어디로? 위로 올라가겠지. 자 빨리 그려내. 시간이나 그 P는 올라가는 것부터야 내려가는 것부터야? 올라가는 것부터. 얘가 시작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온다. 사인 함수처럼. 그래서 4분의 1 주기를 그려주시고 4분의 1 주기를 그려주시고 여기 왔을 때 그럼 전체 몇 칸 중에서? 4칸 중에서 세 번째. 요때가 몇 초라고? 3초. 오케이. 그럼 우리한테 의도하는 것 주기가 4초다. 끝.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그래프 해석이 가능한 거지. 자, 파장 얼마일까? 눈에 딱 보이는 건 파장이지. 0.4m. 됐습니까? 그러면 주기가 몇 초? 4초. 땡. 됐나? 속력은 얼마일까? 이런 4초에 0.4m 간대. 그럼 속력 0.1m per second. 되겠습니까? 자, 너희가 연습해야 되는 거다. 얘다.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은 요거까지만. 자,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지금 저 놓치지 말자라고 설명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데 자, 마지막에 물었는 게 이런 뭐지? 속력 동그라미. 오케이? 속력이었어. 얘들 할 때 속력 값을 물었어? 속력의 비를 물었어? 속력의 비를 물었어. 일단 속력을 물었으면 공식 적어야지. V는 F랍니다. 정말 편한 게 물려 얘가. 공식에 딱 넣으면 먹을 거니까. F랍니다. 또는 뭐고요? T분의 람다. 혹시 왼쪽 그래프 좀 가르치기 뭐지? 위치의 동그라미.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뭘 알려줄까? 파장. 오른쪽 그래프는 가로축이 뭘까? 시간. 얘는 우리한테 뭘 알려줄까? 주기. 또는 진동수. 됐나?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얘들 둘 다 요점을 찾아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지. 그치? 빨간색과 파란색. 이거 임의로 정해도 되는데 빨간색이 2번, 3번, 4번 할 때 파란색은 1번 이거지. 그럼 각각 이걸 1, 1, 1, 1 하면 안 되나? 됐습니까? 그럼 파장은 V는 F 람다 넣을 거지. 난 이거 넣을 거야. 자, 여기다가 A 적고 B 적고 F 람다 있는데 A는 그럼 몇 칸? 빨간색은 하나, 둘, 셋, 4칸 왔을 때
B는 얘들 똑같이 보면 A가 이렇게 오면 A가 한 번 더 가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왔는데 B는 요만큼만 간 거지. 요만큼만. 그치? 그럼 각각 하나를 1m로 보면 A 파장은 몇 미터? 2m. 됐나? 파란색 B는 몇 미터? 4m. 얘 파장자리 2, 4 이렇게. 이건 시간이잖아. 근데 똑같은 시간에 몇 번 이게 몇 회, 몇 헤르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딱 교점 생길 때 확인을 했어? 빨간색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겠지. 파란색은 한 번, 두 번. 물론 파장은 여기서 시작해도 되지만 어쨌든 절반만 하더라도 얘는 세 번, 얘는 두 번 해도 상관이 없지. 이해됐나? 오케이. 그럼 A가 빨간색이 몇 번? 세 번. 파란색 B가 몇 번? 두 번. 됐습니까? 어쨌든 이게 기본이니까 얘를 안 틀려야 딴 걸 하지. 그럼 얘를 몇 대 몇? 3대 4. 그치. 3대 4. 됐습니까? 9번 문제. 9번 문제. 자, 오른쪽으로 진행, 얘를 반드시 읽어야 돼. 파동 어디로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건데 한순간의 모습이고 이 순간에 P 위치에 있던 파동의 마루 또 모라미 0.2초 후에 P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파동이 있었었고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사인 함수처럼 몇 등분? 4분. 4등분 하라 그랬지. 그치? 지금 너희들한테 여기 마루에는 얘가 P 아이가? 맞나? 어느 쪽으로 진행한대?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간대. 그치? 오른쪽으로 가면 얘를 요거 어떻게? 원래는 조금만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지. 됐지? 그런데 얘들은 이미 오른쪽으로 쫙 가는 거 그림이 그려져 있나? 그러면 자, 요게 어디까지 갔어? 요만큼 간 거잖아. 몇 칸 갔어? 4분의 1칸. 맞지? 한 칸이니까 4분의 1이 돼. 오케이. 잠깐만. 그럼 너희 생각이 오른쪽으로 갔지? 오른쪽으로 갔는데 몇 초? 0.2초 동안에 얼마만큼? 4분의 1만큼이지. 이거 4분의 1 주기. 파동이 한 번이 한 주기일 겁니다. 요만큼이라는데 4분의 1칸 되는 거지. 그럼 주기는 몇 초? 0.8초. 말 됐나? 0.8초. 자, 기억해. 주기 몇 초? 0.8초. 자, 이제 매지가이 보듯이 빨간색만 봐. 가로축이 위치지. 파장이 얼마? 8. 단위는? 센티미터가? 얘 조심해야 됐던 게 니은의 속력 물었지. 니은 끝에 속력은 뭐분의 뭐? 몇 초? 0.8초 동안에 몇 미터? 0.08m가 됐습니까? 됐어. 니은 OX 5. P에서 P'까지 갈 때 P 매질 운동하면 8. 왜? 요거 얘도 잠깐만 마른데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있나 없나? 찍어도 없겠다. 맞지? 아니 조금만 옆으로 하면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내려가야지. 원래 여기가 무릎. 여기가 무릎.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 얘는 어디로? 올라간다. 여기 거 오른쪽으로 진행, 어디로? 내려간다. 이렇게 묻겠지. 대체 얘는 문제 출제자가 실수. 정답 몇 번? 2번. 자, 밑에 10번 같은 경우는 기출에도 많이 본 것 같아. 매질 1, 매질 2. 잠깐만, 저 하얀색 저게 뭐야? 하얀색 선이. 파면. 오케이. 자, 적어준다. 파면. 누구를 연결했다? 마루끼리 연결. 흰색으로 세로줄 보이지? 파면이다. 그러면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파장. 그러면
일단 딴 건 모르겠고 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 쓰기 되게 싫어하거든. 안 믿겠지만 나 쓰는 거 진짜 싫어.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촘촘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이라는 거지. 얘가 가장이 길고 가장이 짧다.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봅니다. 기억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웃기죠? 굴절률인데 너가 그 문장 있는 거 있다겠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왼쪽에 적자 뭐라고? N1, 2가 N1, 2 1에 대한 2의 굴절률. 그치? 그럼 얘는 뭐분의 뭐? N1분의 N2 적어놓고 선제 보면 N 없네. 파장이지. 뒤집어야지. 그럼 얼마분의? 람다 2분의 람다 1이지. 그럼 일단 3, 4, 5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1번, 2번 이렇게 람다 2분의 람다 1. 그럼 이거 잠깐만 당연히 들어오면 쌤 늘렸던 거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고 각도도 크고 짜가치고 끝. 이제 그럼 입사각이 커? 굴절각이 커? 입사각이 크다. 클리어. 그럼 정답 몇 번? 2번. 틀릴 수가 없어. 자, 오른쪽에 11번, 12번. 진공 중에서 진행한다. 각도가 몇 도? 45도. 얘 45도가 입사각이야, 굴절각이야? 입적으로 입. 왜요? 근데 왜 입사야? 거기 빨간색 화살표 보여? 그치. 경계면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기 입이지. 그나 경계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입. 이게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게 굴. 그치? 오케이. 자, 일단 11번. 진공에 대한 매질 A의 굴절률 일주일 쫙. 어떻게 적을까? 진공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 뭐 분의 뭐? N 진공 분의 N A. 오케이. N 진공 분의 N A. 아직 우리 제줄 풀 그 상황은 아님. 얘들의 굴절률을 풀이 과정하고 같이 적어놨어요. 그럼 이걸 부르면 뭐라고 할까? 이것은 뭐? 람다 못하겠네. 혹시 각도 나와있나? 그럼 뭐로 할까? 사인 세타 A분의 사인 세타 진공의 B하고 똑같다. B와 같다. 근데 사인 A 얼마? 입사각이 몇 도? 45도가. 그럼 2분의 잠깐만. 진공의 게 45도잖아. 됐습니까? 진공의 게 45도. 그럼 2분의 루트 2가 분자. 나 A의 게 몇 도? 30도. 그럼 2분의 1 값은 루트 2. 됐지? 그래서 혹시 뭐 서술형을 적으라면 뭐에 대해서 굴절 법칙에 따르면 스넬 법칙에 따르면 이거에 대한 이거의 굴절률은 사인 이 B값하고 똑같다. 그래서 답은 얼마? 루트 2이다. 끝. 됐지? 자, 12번에 A에서 진동수. 진동수 바뀔까 안 바뀔까? 동수신 변함이 없지. 기억에 동수신은 변함이 없다. 똑같다. OX. O. 두 번째 속력은 빨라지나 느려지나? 느려져요. 각도가 작아지면 느려지겠지. 오케이. 몇 배로? 루트 2분의 1 맞겠나? S. 세 번째 파장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져야지. 그럼 역시 루트 2분의 1배로 짧아질 거야. 고쳤나? S. 그럼 정답은 3번. 자, 13번. 13번 틀린 사람 아무도 없던데. 저번에 쌤 얘기했지, 그지? N1 사인 세타 1은 1점. N1 사인 세타 1은 1점.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 매질에서 굴절률 곱하기 매질에서 사인 세타 값은 1점. 됐나? 그럼 얘를 거기서 공기였다가 매질 1이었다가 매질 2였다가 다시 공기. 각도가 어떻게 돼? 60도 있다가 여기 30도 나오나? 됐습니까? 30도. 그랬다가 2에서 얼마? 45.
45도. 다시 공기 중된 몇 도? 60도. 같은 매질이니까. 맞지? 60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래 잠깐만. 사인 값이 어떻게? 사인 값이 루트 3대 1대 루트 2대 루트 4 이렇게 되겠지? 밑에 문자 먼저. 속력은 사인 값이나 속력이나 그게 그거지. 각 크면 속력 큰 거. 1, 2, 3 누가 제일 커? 공기 2, 1 OX 됐지? 두 번째 굴절률이 누가 제일 클까? 반대로 그러면 각도가 제일 작은 게 굴절률이 제일 크겠지. 이랬으니까 누가 굴절률이 제일 컸다? 여기서 봤을 때 굴절률이 제일 큰 거는 1 됐습니까? 세 번째 매질 2에서 공기로 나올 때 각은 몇 도? 60도. N1 사인 세타 1 1점. 바뀌었지? 자, 14번. 14번을 딱 보는 순간 얘들아 혹시 너희는 뭘 파악했어? 눈으로? 나는 파장을 확인했어. 파장을 확인했어. 네, 거기 흰색이 뭐야? 파면. 흰 선 이게 파면이야. 파면. 누구끼리? 마루끼리 또는 골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됐지? 그럼 흰선과 흰선 분명히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도 수직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나는 파장 끝. 이젠 그만할 거야. 이미 다 했음. 자, 기억. 어디가 깊을까? A가 깊을 거다. 부등호하고 땡. 됐습니까? 두 번째. 파장 어디가 길다? A가 길고. 속력 어디가 빠르다? A가 빠르고. 입사각이 더 큰 거 맞나? 여기가 각도지. 됐나? 여기가 각도.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한테 첫째 줄에서 읽어야 돼. 물 A에서 B로 네모 박스. 첫째 줄 A에서 B로 네모 박스 했나? 그럼 A에서 B로 갈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다. 위에 게 입사, 밑에 게 굴절 되는 거지. 그림 똑같이 해놓고 쌤이 바꿀 수가 있다. B에서 A로 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오케이. 주기 변하지 않는다. OX. 오. 동수시 주기 변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1번. 됐나? 자, 15번. 15번. 자, 거기다 하나 적어주자. 입사각과 굴절각은 누구와 누가 이루는가? 진행 방향과 법선. 진행 방향과 그리고 법선. 얘들이 이루는 각이다. 됐나? 중1 때 쓱 넘어가 잘 모를 수가 있다. 근데 진행 방향하고 누가 수직이지? 파면. 법선하고 누가 수직이지? 경계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면끼리 이루는 각이 각도. 선끼리 이루는 게 각도.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지? 그래서 그림에서 봤을 때 경계면과 파면 이루는 각, 얘가 뭐라고? 입사각, 굴절각이 나올 거란 거지. 이랬나? 됐어. 그럼 이거 혹시 위에 거 각도 몇 도? 45도. 밑에 거 몇 도? 30도. 어디게? 깊은 거. 45도 이게 깊은 거 맞나? 하나만 적어주면 되지 뭐. 다른 하나가 깊으니까 다른 하나는 얕겠지. 속력 물었나? 오케이. 이 속력 원액계 첫째 줄. 깊은 물에서 진행하던 밑줄. 둘째 줄. 얕은 물로 밑줄. 깊은 물과 얕은 물의 속력이 V1, V2제. 그럼 몇 대가? 루트 2대 1. 나오겠나? 깊은 물 45도, 얕은 물 30도. 됐어. 틀린 상황이 아닌. 16번. 물결파 투영장치. 나 했다. 근데 물결파 파면을 그리라고 했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분명히 유리판이 이렇게 놓여있나? 여기 깊어 얕아? 깊겠지. 유리판 놔두면
얘하고 연결되어서 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요 각도가 작아져야 돼. 맞겠나? 그렇지. 분명히 쌤이 이렇게 했다. 여기서 이룰 때 경계면하고 이루는 이 각도가 바로 입사각이고 굴절각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 약하지만 분명히 각도는 작아져야 돼. 근데 이 점에서 연결돼야 되지. 연결돼야 되지. 연결되면 이 간격이 좁아져야 되지 않나? 얕은 거니까. 이렇게 더 붙으면 되지. 이거 똑바로 안 가고 더 푸떡거리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제 후회하냐면 40대가 되는 후회한다. 40대. 나도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렇다. 내 동생들이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젊은 사람들 그전에는 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전혀 안 그렇게 별소리 다 이러더니 저도 40대가 되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을걸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후회는데 왜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비례하진 않거든. 그건 맞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후회는 덜하겠지. 그치? 너희만 힘든 건 아니거든. 맞지? 누가 힘들어? 힘든 사람 있을까? 엄마 보고 편할 것 같지? 전혀 안 그려. 그러나 근데 왜 고통스럽게 하냐고. 어차피 태어난 김에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달고등 쳐보는 거지. 이랬나? 내만 힘든 거 아니고 똑같은 여건에 있는 고등학생들 다 힘든 거고. 17번 할게. 딱 봤을 때 자,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자, 꺾여 보이는 밑줄. 꺾여 보일 때 왜 그럴까? 굴절. 일단 기억해.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 물속 밑줄, 공기 밑줄. 빛이 물에서 빠르나 공기에서 빠르나? 공기에서 빠르지. 자, 그 페이지 위에다가 적어놔. 빛의 속력 언제 빠를까?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빨라. 없어도 잘 가니까. 그리고 기체속, 액체속, 액체속. 됐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질까? 됐나? 자, 그럼 빛 말고 소리도 한번 해볼까? 소리 속력은 빛과 소리는 반대. 그치? 진공 아예 안 돼. 고체서 빠른. yes. 왜? 매질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도 희한하게 원리는 다른데 결과는 같다 그랬지. 온도가 높을 때 소리 속력이 빠르다 그랬다. 됐나? 잘 모르면 외우기라도 해라 그랬다. 얼마나 편해. 똑같네. 온도 높으면 빠르다. 끝. 됐지? 근데 하나만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여. 어깨동무하고 친구하고 걸어가면 느린 애 쪽으로 회전한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이해됐습니까? S. 자, 그럼 기억. 물속에서 공기 중 나올 때 빨라지는 거 맞고. 니은에 연필심에서 반사하는 빛 끊고 반사하는 거니까 직진해서 눈에 들어온다. 잠깐만요. 연필심 어디 있노 지금? 저 안에 있지. 그치? 거기서 반사했어. 나오면서 물에서 한번 굴절해서 공기 중으로 와서 내 눈에 들어와야지. 맞지? 바로 직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굴절 적어주는 거지.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굴절을 할 거다. 됐습니까? yes. 다른 매질의 경계가 있다 이 말을 적어놔야 돼. 그래야 굴절인지 이해를 하지. 지금 연필심 실제 깊이는 잠깐만 떠 보인다 그랬어? 깔아앉아 보인다 그랬어? 말로 기억해. 떠 보인다. 너 그 집에 가서 안 해봤구나. 세수 안 한 거 아니야? 세수할 때 쌤 이거 물 수조에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 담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세면대에 물 담아 놓고 내 손 한번 넣어봐봐. 이렇게 보다가 넣었는데도 멀어졌지? 작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보일 거야. 물 위에서 보다가 깊어졌는데도. 이랬나? 떠 보여. 커 보이니까 떠 보인다요. 자, 물고기 그 어부들 낚시하다 아까 그 놓친 아깝다. 아까 놓친 애가 컸는데 아까 놓쳤던 애 걔 다시 잡은 거다. 근데 물 밖으로 빼보니까 작다는 거지. 아까 먹었던 애 맛있는 거 다시 한번 먹어야지. 아싸 아까 운 좋게 피했는데 이번 또 먹는 거라.
개 잡았는데 걔가 밖에 나오니까 작아 보이는 거야. 자, 어떻게 떠 보여? 가라앉아 보여? 떠 보여. 그러면 떠 보인단 말이야. 실제 깊이는 눈의 거보다 밑에. 말 됐나? 오케이. 그럼 정답 몇 번? 1번. 자, 18번. 딱 보는 순간 굴절. 어디로 꺾여?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어쨌든 프리즘 넓은 쪽으로 꺾인다 그랬지? 그치? 넓은 쪽으로 꺾였어. 일단 기억. 빛속력, 유리 공기, 밑줄. 어디가 빨라? 공기 쪽이 빠르지. 부동하면 유리가 느리다. 빙고. 두 번째, 볼록 렌즈. 세계 가까이 대고 봤대. 할머니도 폭이 커 보인다. 오. 세 번째, 오목 렌즈의 경우. 얘들아, 이거 공기에서 유리로 밑줄. 끝났음. 공기에서 유리자. 그럼 공기가 입, 굴, 뭐? 입. 유리가 굴. 그러면 공기가 빨라? 유리가 빨라? 공기가 빨라. 공기에서 유리, 입, 굴 이렇게 됩니다. 공기가 빨라. 굴절각이 어때? 작아야지. 탈락. 됐습니까? 오케이. 난 틀렸는 거 화이트로 고치는 거 별로 안 권하. 그냥 그대로 쓱쓱 꺾고 볼펜에 놔. 내가 뭐 틀린지 봐야 돼. 자, 19번. 더운 여름날 전방에 아스팔트 도로가 물에 젖어 밑줄. 신기루의 세모. 신기루는 정말로 일어난 굴절 현상이 돼. 굴절. 적어둡니다. 굴절이다. 자, 일단 기억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온도가 높은 밑줄. 빨라 느려. 온도가 높으면 빨라. 빠르면 굴절률은 작지. 맞지? 오케이, 이거야.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빠른 거고, 빠르면 굴절률은 작아. 기억해? 오. 온도가 높다, 굴절률 작다. 얘네 공기 밀도가 작을수록, 자, 밀도가 작을수록 네모박스. 이런 공기는 매질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대해줄 수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밀도가 작으면 뭐 없다는 거지. 잘 갈까 잘 못 갈까? 속력이 증가. 불이 커지지? 땡. 됐습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아마 적어줬을 거라. 온도가 높아졌지만 얘는 다를걸? 이거는 매질, 운동이 빨라졌어. 그리고 얘는 밀도가 작아져서 뭐 없으니까 빨리 간다. 원리는 달랐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정 안 되면 외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도 성인 있어야지. 도로면에 가까울수록 도로면이 뜨거울까? 덜 뜨거울까? 뜨겁지. 태양 에너지 지면으로 닿아서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지면 제일 뜨거우니까 도로에 가까울수록 빠르다. 이해됐나? yes. 그럼 정답 몇 번? 1번. 20번에 굴절 동그라미. 굴절. 신기루 OX. 신기루 O지. 두 번째 호수물. 주변 경치가 비쳐 보인다. 비쳐 세모. 비치다는 거지. 반사. 자, 지금 요런 얘기 잠깐 할게. 정반사가 있고 남반사가 있어. 혹시 칠판에 글씨 보여? 얘가 빛낼까? 그럼 어떻게 봐? 내가 보는 거 내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튀움.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갑니다. 이랬나? 그러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가서 반사되어서 너희 눈에 들어간다고. 그럼 반사다 아니다. 반사 맞다. 그런데 혹시 쌤이 여기서 거울 들고 있으면, 쌤 여기서 거울 들고 있으면 아무도 자기 얼굴이 안 보일걸? 하지만 각도가 딱 맞으면 상대방 얼굴이 보일 거야. 이해됐나? 상대방 얼굴이 보인다. 이게 정반사와 남반사의 차이거든. 남반사라는 게 칠판, 거울만큼은 안 매끈해. 이럴 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다 보일 수 있게. 남반사야. 근데 거울은 진짜 매끈해.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칠해놓고 너희들한테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원자 입자들이 반사가 일어날 거니까. 이랬나? 그러면 정확하게 각도가 딱 맞는 사람만 보인다는 거지. 각도가 딱 맞는 사람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자, 너가 한번 생각해봐. 자, 너희는 지금 엄마 아빠 차에 타고 있대.
아빠가 운전하고 계셔. 아빠 숨어서 친구한테 메시지. 가나 차에서 보지 마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빠는 운전석은 요 거울 하나 이제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눈이 다 맞아. 그래서 아빠 바로 뒤에 앉았더니 눈이 마주쳐. 그래서 저쪽 옆으로 옮겼어. 또 눈이 마주쳐. 이 거울 각도에서 다 맞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반사라는 게 완전히 반사, 딱 비친다 이게 정반사. 됐나? 그럼 호수가 물이 찰랑찰랑할 때, 잔잔할 때는 건물 그대로 비춰보자. 그게 정반사. 그러니까 호수가 물결을 막 일어서 잘 안 보여. 그건 남반사. 어쨌든 반사된 게 보이는 거다. 이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호수 물에 주변 경치가 비춘다. 비친다는 반사다. 세 번째, 빨대가 꺾여 동그라미 굴절인 거지. 낮 소리는 새가 듣고 밤 소리는 쥐가 듣고 굴절, 소리 굴절. 5번, 아스팔트의 아지랑이 얘도 굴절. 아까 신기루처럼. 이랬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 2번. 됐습니까? 이런 것도 시험때 나더라. 자, 21번. 하루 종일 어느 시각에 소리가 지금 어디로 가? 땡주한테 가네. 낮일까 밤일까? 밤이다. 오케이. 자, 낮에 땡. 낮이라면 소리가 위로 갈 거야. 두 번째, 소리 속력. 지면에 가까울수록 빠를까 느릴까? 느리다. 어떻게 알지? 지면에 가까울수록 느리다. 예를 들어서 낮이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나? 낮이면 소리가 어디로? 위로 이렇게 이야기했지? 낮에 어디가 더 뜨거워? 땅 있는 데가 뜨겁다 그랬지? 얘가 고온이고 위로 가면 시원해져. 궁금하면 산에 안 가본데 얘가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아. 이게 반대면 반대란 거지. 반대가 될 거니까 여기보다 위에가 더 고온이지. 그러면 소리가 가다가 고온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이 도로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도로변에 있는 소리가 잘 들려. 조용한 것도 있겠지만 더 멀리까지 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소리, 속력, 지면에 가까우면 밤은 온도가 낮제. 궁금한 거 됐어? 지금 소리, 온도, 지면에 가까울수록 낮다. 빙고. 자, 그 다음 1번 문제. 1m/s. 오른쪽으로 지내. 오른쪽 동그라미. 2초 후에 P. 그래서 1m/s인데 오른쪽으로 한단 말이야. 2초 후에 P는. 그럼 잠깐만. 몇 미터 가라는 얘기야? 예를 보면 2m 진행하듯이 되는 거가. 그럼 거꾸로. 이래서 가면 되지. 파동이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P가 있잖아. P가. 이게 오른쪽 아니야. 얘가 거꾸로 2m 가는 셈을 붙이면 되지. 맞겠나? 이 그래프 이렇게 밀릴 거니까 얘가 거꾸로 2m 오는 것처럼. 그럼 파면은 얘들 변이 얼마? 마이너스 1m 되겠나? 감 잡았습니까? 오케이. 큰 2번. 파동 위의 한 점이다. 한 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A점이 오른쪽에 있대. 잠깐만. 내가 봤을 때 A는 이렇게 있는 요 점이야. 오른쪽에 보니까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 A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그려야지 내려가지? 오른쪽에 있죠. 이게 내려가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돼. 이랬나? 얘가 시간에 따라서 내려가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이게 내려간다를 체크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파동이 어디로 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럼 기억에 땡이라는 거지. 그리고 자, 두 번째 파동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할 때 왼쪽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파장이 얼마? 위치니까 파장 4cm. 오른쪽 데이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주기. 몇 초? 2초. 그럼 2초 동안
만에 4cm 갈 수 있는 거지. 단위가 cm per sec가 2초 동안 4. 2cm per sec. 됐습니까? 그럼 x 이퀄 4인 지점. 1초에. x 이퀄 4인 지점 여기 있나? 있나? x 이퀄 4인 지점. 1초 후에는 변이는 어딜까? 1초면은 잠깐 이 중심에 있지. 맞지? 중심에. 얘가 지금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간다. 안 그려도 되겠지만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요 지점이지?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부터 언제가? 됐나? 근데 중요한 거 몇 초 만에? 2초 만에 제자리래.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돼. 이게 2초잖아. 1초 후에는 절반인데 중심에 있으면 다시 중심에 있어. 됐습니까? 그럼 변이 얼마? 0m지. 변이 0m지. 됐어? 그러면 정답은 2번. 자, 3번 문제 별표. 3번 문제 별표. 매질 AB. 매질 AB. 플러스 X 방향 진행 밑줄. 저 혹시 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가 그래프에서 주는 정보는 매질 A에서 파장이 얼마? 2cm. 눈으로 보고 있지 말고 적었어야지, 그지? 파장이 2cm. 매질 B에서 알려준 정보는 파장이 4cm. 가능하겠나? S.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보인 거 이렇게 해서 매질 A가 있고 매질 B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다음에 B 될 때는 이렇게 넓어졌지, 그지? 넓어졌는데 이때 가로축이 위치니까 우리한테 파장에 대한 정보를 줄 것 같다. 근데 여기서는 시작 갔다 왔다 2면 여기서는 3부터 갔다 왔다니까 얼마? 7까지 4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상의 PQ의 변이 첫째 줄에 플러스 X의 동그라미. 무슨 말이야? 플러스 X. P가 여기가 P네. 플러스 X는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럼 이 P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지.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시간 이후로 탁 올라가니까 점선이지. 그럼 점선이 누구 거? P 거. 실선이 Q 거. 말 이해됐나? 우리가 그래프 봤을 때 P점은 어쨌든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 안 그려진다 그랬지? 맞지? 약간만 옆으로 가서 하면 얘가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실선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점선은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이 점은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얘가 P 거, 이게 Q 거. 됐나? 그러면 기억해. 점선이 누구라고? P가 돼야 될 것 같아. 탈락. 두 번째, 주기 같다. 여기 출발해서 그대로 가야 되지. 진동수 변함이 없겠지. 주기도 변함이 없겠지. 단 매질의 속력이 다르겠지. 됐습니까? 다른 매질이라서 속력이 달라서 파장이 다르겠지. 지금 B에서의 속력이 얼마일까? 오른쪽 그림 봐봐.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축이 시간이지. 그럼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주기. 그렇지, 주기. 주기가 몇 초? 0.2초. 주기가 0.2초인데 누구 거 물었어? B에서 속력 물었지. B에서 파장이 얼마? 4cm가? 맞지? 그러면 V는 F 람다에 되지? 주기가 0.2초 5분의 1 진동수 얼마? 5 F 람다 20 단위는 cm per sec
됐습니까? 4번 문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주 봐야 된다. 4번 문제. 진동수가 1.2줄 물결파다. 자, 이 문제는 온갖 거 다 줬어. 혹시 입사가 보여? 입사가 몇 도? 60도. 굴절각 보여? 30도. 됐지? 그럼 나 거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럼 여기 입사각이 60도고 여기 입사각이 30도라면 속력의 비가 각도 사인 값이 b가 될 거고 파장의 b가 되겠지. 맞지? 그럼 이거 굴절률은 반대겠지. 여기가 굴절률이 크고 굴절률은 작겠다, 그지? 하지만 각도 때문에 나오는 얼마? 2분의 루트 3 2분의 1 됐습니까? 그럼 굴절률은 밑에 게 루트 3 위에 게 1 됐습니까? 사인 값의 역수처럼 굴절률이 되는 거니까. 분리하는데 사인값 헷갈리면 안 된다. 코사인 내는 것도 사인밖에 없는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럼 혹시 진폭 얼마? 2cm가 진폭은 변하는 거 아닐 거니까. 두 번째 매질2에서 주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걸?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낮게 피해서 시간에 따른 변이죠. 밑에서 두 줄 보이나? 나는 어디서? 피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기가 얼마? 2초가 됐습니까?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얼마? 0.5. 그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거지. 니은 땡. 세 번째 속력. 속력은 V는 F 람다 얼마?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주기가 2초 맞나? 그럼 파장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위에 거 몇 센티미터? 4cm. 그럼 이게 파장 B가 돼야 돼. 맞지? 파장 B. 그 밑에 거? 아니 위에 거 속력 구하고 밑에 거 상관이 없지. 위에 거 속력 얼마?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속력이 2지. 이거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맞지? 작아야 되니까 얼마? 루트 3분의 2. 여기서 루트 3분의 2. OX. 5지. 속력의 빗값이 루트 3대 1. 1대 루트 3분의 1. 그럼 이거 속력은, 여기 속력은 루트 3분의 2다. 5. 유리화할 필요는 없다. 됐지? 자, 마지막 5번 문제. 5번 문제.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살짝 얘기는 했습니다. 살짝 얘기는 했었었고,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면서 봐줘야 됐던 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것들이 나올 거니까 자, 익혀주시고 좌우 몇 도? 60도. 여기 조금 안 맞긴 한데 자, 이렇게 왔을 때 중심에서 간단 말이야. 혹시 이 수직이 의미하는 거 닮음이다. 닮음이면 얘가 몇 도? 60도고 얘도 60도일 거다. 됐지? 그런데 너희들한테 알려준 게 뭐라고? 얘가 지금 입사가 몇 도로 된다고? 60도로 입사한다. 법선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60도다. 근데 들어가서 얘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지. 맞나? 그럼 당연히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60도로 들어가서 굴절각은 몇 도? 30. 30. 항상 우리한테 봤을 때 이렇게 되어서 이게 60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수직으로 된 법선을 꺼야 돼. 법선을 꺼야 되고 이 법선에 대해서 우리한테 몇 도 각도를 준다? 60도 각도를 준다.
얘가 이렇게 60도 각도가 벌어진 채로 들어가고 있다. 내한테 의미가 있는 건 이 각도와 여기 이 법성과 이루는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입사각이 60도인데 굴절각은 몇 도? 30도이다. 됐나? 그 다음에 계속 나란하게 옵니다. 나란하게 와서 이쪽 옆에서도 똑같이 되지 않았나? 여기 오는 거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몇 도? 여기는 또다시 입사각이 30도겠지. 굴절각은 내가 몇 도인지 모르겠다. 세타. 알려준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잘 봐야 되는 게 왼쪽 거 매질 1, 오른쪽에 매질 2. 그래서 왜 안 꺾였어요? 왜 안 꺾였냐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입사가 0도로 들어가니까 굴절각이 0도로 그대로 직선. 직진. 했나? 그러면 여기서 통과해서 이쪽으로 갈 건데 얘들 굴절률이 얼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 1에 대한 2의 굴절률 루트 3분의 루트 2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사실 이건 진짜 루트 3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왜냐? 바깥쪽에 공기돼 있어 안 돼 있어? 공기돼 있으니까 굴절률이 1이지. 그치? 밖에 굴절률 1. 그리고 얘들이 어쨌든 루트 3K라면 이건 2K가 되겠지. 굴절률로는. 자, 확인. 이 면에서 굴절할 때 N1 sin 세타 1이 성립. N1 sin 세타 1. 그러면 N1 sin 세타 1. 아, 공기 굴절률 얼마? 여긴 얘기를 안 했네. 그 얘기는 안 했다, 그지? 그래서 첫째 줄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을 묻는 거지. 기억에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을 묻는 거야. 얘들은 뭐라고?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공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1 또 30도라서 2분의 1 공기에서 얼마? 2분의 루트 3 없애면 얼마? 루트 3 OX 5 됐나? 됐어. 그러면 이렇게 나갈 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갈 때 됐어?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공기에 대한 내일 굴절률이 얼마? 루트 3이었네. 루트 3. 우리는 공기의 굴절률 만약에 몰라서 K 했으면 얘 굴절률 루트 3 K 가능하세요? 그럼 이렇게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 맞나? 이렇게도. 됐지? 그럼 이렇게 보면 N1 sin 세타 1, N2 sin 세타 2. 여기 또 얼마? N1 루트 2K N1 sin 세타 1 2분의 1. 공기의 거 굴절률 얼마? K sin 세타. 이렇게 돼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의 굴절률을 알지만 예전에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내신에서 공기 굴절률 1을 안 줘서 그때 전체적인 점수에 조금 변동이 있었던 걸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를 무효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기 굴절률 모르면 이렇게 미지 수로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 돼야 돼? 2분의 루트이겠지. 몇 도? 45도. 이렇게. 자, 마지막에 그러면 1, 2 파장. 아하. 1, 2 굴절률이 이렇게 되죠. 파장은 반대지. 파장은 누가 더 길다? 수에서 더 길다. 가능하겠나? 잠시 휴식. 몇 쪽이지? 책으로는 256쪽? 네. 256쪽인데 전부 다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해서 쓰이고 있는 거다. 선, 반사, 반사,
이게 반사인데 완전히 토탈 리프레시 완전히 모두 다 반사시켜요. 모두 반사. 그게 왜요? 특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들으면 될 것 같아. 자,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뭐 반사 뭐 다른 거 있나요?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반사 법칙이 있어. 반사의 법칙, 반사 법칙. 반사 법칙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예외가 없으니까 법칙. always 항상 성립하는 걸 law 법칙을 붙여. 됐나? 그 반사 법칙은 그러면 다른 매질 속으로 매질 1이고 매질 2인데 딴 매질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갔다가 법전을 통해서 못 들어가니까 나온다는 거지. 그랬을 때 무조건 여기에 시작했던 게 입사, 튕겨나가는 게 반사. 입사각과 반사각은 반드시 똑같다. 이게 반사 법칙. 이랬나? 그런데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전 반사는 원래는 굴절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있잖아. 물 속에서 레이저 쇼를 이렇게 진행하는 총책임자야. 그냥 레이저 쇼, 분수 쇼 이런 거 그렇게 할 건데 이 안에 광원이 있다는 거지. 광원이. 그럼 이게 광원에서 이렇게 가다가 각도가 안 맞으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다시 한번 볼게. 여기가 물속. 내가 위로 보내면 그치 굴절이 일어나겠지. 근데 공기 중에서 물속에서 언제가 각도가 더 크다? 공기 중에서가 각도가 더 크겠지. 빛은 공기 중에서 빠르고 물속에서 느릴 거니까. 됐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쏘아 보냈어. 그러면 분명히 물속에서보다는 각도가 더 커지게 나가기는 했어. 나가기는 했어. 이래도 있잖아. 반사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100%는 아니란 거야. 얘들이 일부가 나가기도 하고 튕겨 들어오기도 하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냈어. 이 각도로 보니까 자, 봐. 아까 흰색에서보다 입사각이 커졌어, 작아졌어? 좀 커졌지.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나갈 때 굴절 각도 좀 커지겠지. 그런데 어떻게 나갔느냐? 이렇게 나갔다는 거야. 그럼 굴절각이 또 90도. 굴절각이 90도. 반사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나. 모두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부는 들어온다는 거야. 됐나? 자, 이번에 이제 재미나. 그래서 하얀색을 이렇게 보냈어. 됐지? 잠깐만. 아까 빨간색보다 입사각이 더 커졌잖아, 더 커졌을 거야. 그치? 그럼 굴절각이 나가던 게 아까 90도 있잖아. 그럼 굴절각이 더 커져야 되지. 100몇 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들어왔다는 거야. 선생님 잠깐만요. 아까 이렇게 가면 굴절이라면서요. 그치? 위로 나간 게 있다 없다? 없다. 싹 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전 반사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여기 이 빨간 각 있지? 이 빨간 각을 임계각. 다시 무슨 각? 임계각. 위에 각은 또 90도. 입사각이 임계각처럼 되면 굴절각은 90도가 되는 거야. 다시 정의를 이렇게 할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자, 별명 좀 얘기해줘. 뭐라고? 임계각. 이랬으니까 임계각. 근데 자, 굴절각이 90도 될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한다. 질문이 있는데 이때 전반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이지? 얘가 반사가 안 됐거든. 그래서 안 돼. 됐습니까?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사는 반사인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두 개. 자,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야 돼. 옷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 우리가 정의를 했어. 밀한 매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 자, 혹시 내가 밖에 시험 끝나서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도로에 사람들 너무 많아. 사람들이 빽빽하면 빨리 갈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치? 자, 밀한 매질은 한마디로 빨리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정의는 느린 매질.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 할 거야. 아, 지금 잠깐만요. 그치? 느리다는 얘기 각이 크다 작다? 작다. 작다. 아, 밀한 매질 각이 작다가 각이 커질 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 혹시 큰 입개구리라고 하나? 입 큰 개구리. 입 큰 개구리. 그러니까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크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전, 밀, 소. 입 큰 개구리가 미소를 짓고 웃는데 어쨌든 밀, 소. 밀한 매질, 소한 매질. 그때 입사각이 크면 큰 입 개구리. 입사각이 크면 전반사일 거다. 얘들 전 반사라는 거지.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주변에 쓰는 거 많아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일단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전반사느냐. 첫 번째 다이아몬드 반지. 반지에 다이아몬드 박혔어. 억수로 반짝반짝거려. 억수로. 그냥 큐빅하고 상황이 달라. 얘는 안에서 빛이 안 나오고 왔다 갔다 못 나오는 거야. 계속 안에서 전반사.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었나? 다이아몬드 커팅이 중요하다. 똑같은 원석이라도 어떻게 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반사에서 엄청 안에서 빛이 좋을 거니까 반짝거린다. 이렇게. 근데 이것 좀 이용을 했는 게 도로의 중앙 분리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주황색 같은 걸로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지 않나? 아, 못 봤나? 그냥 너는 별로 관심이 없대. 차 타면 모셔다 드리는 대로 그냥 쉬다가 내리고, 그리고 운전하는 입장에서 비 오고 이러면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 그러니까 중앙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반사판 전반인 거야. 원래 빛나진 않아. 근데 운전하고 다 가잖아. 그럼 내 자동차 라이트 빛이 쫙 가면 안에서 전반사가 나서 엄청 반짝거린다는 거야. 이러면 비 오는 날도 그래도 사선이 좀 보인다는 거지. 그러나 아니면 이런 도로가 있어. 굽어 있는 도로. 굽어 있는 도로. 이게 벽 있는 쪽에 굽어 있는 도로인데 여기에 동그랗게 혹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을까? 아마 너희는 봤을 때 별로 못 봤을 거야. 왜냐? 자, 뒷좌석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운전하면서 보면 여기 탁 빛 부딪히면 전반사에서 엄청 라이트 켠 것처럼. 근데 조수석이거나 뒷자리에 이렇게 보면 얘 이렇게 통수만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여. 운전석에서 여기 이 부분 전반사에서 상당히 밝힙니다. 대체 아니면 자, 이 얘기 아까 광통식. 여기 인터넷 쓰지? 맞지? 컴퓨터 인터넷 쓸 때 그때 광통식. 그거 와이파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집안으로 연결되니까 아파트 안에 다 선이 깔려 있어. 선이 깔려 있어서 광통실에 이용이 되는 전반사를 이용하는 물질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랜선 연결할 수도 공유 와이파이 돼 있다는 거야. 이러나 얘가 광통실 말 그대로 빛이 가는 거거든. 빛이 가는 건데 빛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빛이 전반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왜요? 바깥쪽에 있는 매질이 밀한 매질이고 소한 매질. 각도가 더 커지는 형태로 되니까 못 빠져나가고 다 들어가서 다 빛만 이렇게 가니까 빛의 속도로 빛이 가듯이. 사실 빛
속도보다 좀 느리네. 그래도 상당히 빠르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야. 됐지? 혹시 겪어보지 못했겠지만 내시경. 너 내시경 못 해봤지? 지금 내시경 몇 번 했거든. 근데 첫 번째 기억이 너무 쪽팔렸어. 내시경 한다고 분명히 누웠어. 이렇게 사람이 딱 해서 누워서 뭐 입에 무세요 해서 물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뭐 링거도 연결하고 막 이랬는데, 자 13번 하면 마취합니다. 수면 마취도 해야 돼. 하나 둘 셋 기억이 안 나. 근데 눈을 탁 떴는데 나 그대로 누워 있는 거야. 저 왜 다시 안 해? 저 왜 내시경 안 해줘? 다 끝나고 쉬셨는데 자고 올라가지고 잠깐만, 내시경은 뭐지? 이 뱃속 안을 보는 거거든. 이 안을 밟을까 어두울까? 완전 깜깜할걸? 근데 피노키오 보면 그 안에 뭐 촛불 켜고 난리 나지? 깜깜해 안 보여. 근데 이 안에 사진 찍어서 본다는 거지. 어떻게? 내시경이 선이 두 개야. 하나는 빛을 보낼 거야. 빛을 보내면 이게 빛에 가서 생 위벽에 있는 거, 빛을 비출 건데, 티움 반사됐지? 얘는 빛을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여서 이쪽으로 오도. 근데 이게 왜 광통신이냐고, 광섬유냐고, 모든 빛을 다 보내고, 여기서 와는 붕붕 끊기만 만들고 그 빛이 다 와서 보게끔. 됐나? 얘가 또 혹시 광 말고 쌍안경. 쌍안경이 뭐야? 우리 DMZ 이런데 가면 멀리 거 보는 쌍안경. 그 쌍안경한테 보면, 자 그림이 좀 잘못됐네. 직각 프리즘이 두 개가 있어. 무슨 얘기냐? 직각 프리즘이라고 했는데, 프리즘이 이렇게 몇 도? 45도. 그럼 빛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들어가. 됐나? 자, 그럼 각도 계산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들어갔대. 여기 딱 닿을 때 법선이 있어야겠지. 법선. 혹시 요 각도 몇 도게? 닮은 아이가. 이렇게 되면 그림이 좀 그런데 이거 45도거든. 45도. 그럼 여기에서 입사각이 45도지. 얘들 임계각이 한 42도 이렇게 되거든. 그럼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이잖아. 전반사자. 그러면 빛이 여기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꺾여서 그대로 다시 꺾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빛이 들어갔다가 갔다가 꺾여서 다시 해서 내 눈으로 멀리 오는 DMZ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해서 내 눈으로 오듯이 이렇게 된 거다. 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책을 잠깐만 볼게. 책에 첫 번째 256쪽에 첫 번째 A 전반사 한 매질이 다른 매질로 진행 동그라미 굴절 X 전부 반사 동그라미. 그래서 토탈 리플렉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반사. 자, 조건이 있어. 각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각이 커져야 되겠지. 그치? 여기 봐봐. 각이 커져야지 전반사할 수 있다. 됐나?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전반사 일어날 조건. 속력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이렇게 돼 있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자. 뭐라고? 전반사 조건에 각도가 커지는 데, 속력이 빨라집니다. 느린 데를 밀한 매질, 느린 데를 밀하다 빽빽하면 못 간다. 빨리 간다, 소하다, 엉성할 소. 그래서 소밀파는 가르쳐줬지, 그지? 자, 동그라미 2번에 입사각이 밑줄 커야 동그라미. 그래서 뭐 큰 입 개구리. 입사각이 커야 돼. 자, 왼쪽에 뭔데? 암기해 라고 돼 있나?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진짜 암기해야 된다. 전반사 조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이지. 각도 커야 돼. 요 그림, 눈의 사진. 찰칵. 그치? 각도 커져야 돼. 그러면서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커야 돼. 큰 입 개구리. 그치? 큰 입 개구리. 이뻐. 미소를 짓고 있어. 됐지? 유치하지 마. 자, 내려갑니다. 밑에 전반사. 이 그림 보이나 안 보이나? 근데 하나가 달라요. 이렇게 된 거 선 하나 있나? 얘들은 경계면에서 입사각이 0이니까 그대로 나간다. 됐습니까? 여기는 법선이 이렇게 있었고 법선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입사각이 이때도 반사는 일어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그리고 임계각 적힌데 보이나? 그림에도 있고 맞지? 선 위에도 임계각은 굴절각이 몇 도? 90도인데 입사각. 둘 다 기억을 하기. 자 그럼 이제 임계각으로 들어가면 전반사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큰 입. 분명히 입사각이 더 커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옆에 적힌 거. 까만 동그라미 3번.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대? 이 경우에는 경계면에서 빛이 모두 반사 동그라미 전반사일 거다. 내려갑니다. 자, 그 밑에 굴절률과 임계각 이렇게 돼 있나? 저거 쌤 잘 안 외워요. 잘 안 외워요. 이렇게 하자. 이것도 사실은 기본 베이스는 굴절이다. OX. O지. 다른 매질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는 굴절이다. 그럼 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굴절, 스넬 법칙, N1 사인 세타 1은 1점. N1 사인 세타 1은 1점. 그럼 이렇게 잘하지? 맞지? 근데 어떤 매질이 있다가 바깥쪽에 공기인 거야. 공기인 거야. 공기가 빨라? 매질에서가 빨라? 공기에서가 빠르지. 맞지? 공기에서 빠를 때 공기에서 굴절률이 얼마? 1. 몇 도? 90도. 사인 90도. 어떤 매질에서 굴절률 곱하기 매질에서 사인 임계각. 이거 맞지? 그럼 사실 난 공식을 안 외운다고. N1 사인 세타 요거 하나만 쓴다. 근데 정의를 외운다는 거지. 굴절각이 몇 도? 90도인데 임계각. 됐습니까? S. 요 옆에 공식들이 있는데 임계각을 사실은 IC 이렇게 썼거든. IC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인 IC는 이거 1. 사인 90도도 1이지. 맞지? 그래서 이게 1 될 거니까 사인 임계각은 n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n분의 1은 사인 IC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됐지? 그 N1 사인 세타가 됐다. N1 임계각은 1. 끝. 됐지? 됐어.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뭐가요? 자 혹시 요 상자 밑에 매질 굴절률 n이 클수록 물결줄. 임계각은 크다 작다? 작다. 왜냐고 이거잖아. N1 사인 세타 1이 일정이 아니지. 이게 공기일 때 사인 90도인데 1 됐지. 어쨌든 이게 크면 얘는 작아져야지. 굴절률 크면 임계각이 작다. 됐나? 완결. 문제 풀 때 적용 많이 합니다. 굴절률이 커지면 임계각 작아진다. 완결이 돼. 자, 그 밑에 이거 화살표 밑에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다. 밑줄. 자, 지금 설명을 할게. 이렇게 두 개잖아. 맞지? 이렇게 두 개인데 만약에 여기가 공기야. 여기가 물일 수도 있고 여기가 공기야. 예전에 우리 얘들아 사실 물, 유리, 다이아몬드 한 적 있지 않나? 맞지? 물, 유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되게 촘촘하잖아.
물보다 유리보다 다이아몬드 촘촘할 거니까 얘가 그러면 되게 빽빽하다는 얘기지. 맞지? 빽빽하면 굴절률이 큰 거. 어차피 이거 굴절률 1, 이거 굴절률 1. 얘 굴절률 커, 얘 굴절률 진짜 커.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러면 잠깐만. 이거 90도 될 거니까 어차피 N1 사인 세타 1 얘가 일정해야 돼. 맞지? 일정해야 될 거니까 그렇구나. 잠깐만, 쏘리. 자, 근데 이게 굴절률 차이가 큰 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왜냐면 어차피 이건 1이고 얘가 되게 커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 N1 사인 세타 1 일정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커진 만큼 각도는 작아져야 된다. 그럼 얘는 되게 작은데 90도로 갈 거고, 얘는 그보다 더 큰데 90도로 갈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차이가 크면 임계가 작아지네.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짜잔한 것들 다 외울 수 없어. 그래서 N1 사인 세타 1이 일정하다. 그리고 굴절률 차이 때문에 각도 차이가 생길 거다. 굴절률이 많이 커지면 각도는 많이 작아진다. 됐지? 그럼 처음 입사했을 때를 임계각이 했으니까 굴절률이 큰 데서 임계각이 많이 작아진다. 이해되겠지? 자, 문자할 때 많이 적용되느냐?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자, 요 그림 하나 보이지? 그 그림에 지금 설명할게. 혹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 지금 잠깐만요. 여기에 혹시 반사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반사하는 거 보이나? 그리고 각이 이렇게 굴절하는 거 보이지? 오른쪽 거는 굴절각이 더 크지 않나? 좀 작지 않나? 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곡선에 대해서 되게 컸다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아. 됐지? 그럼 이 경우는 전반 살 수 있겠나 없겠나? 없지. 무조건 각이 커져야 전반 살 수 있지. 얘보다 이게 각이 오히려 작아지면 전반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임계각보다 입사각보다 이게 굴절각이 좀 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면은 전반 살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이걸 갖다가 살살살 키우면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나? yes. 그러면 2번 전반사의 특징. 전반사지. 싹 다 보내라. 이렇게 된 거지. 빛의 세기를 약화시키지 않고 밑줄. 빛의 경로를 바꿀 수가 있다. 자, 내가 전반사를 버린 것 같아. 전반사 광성줄을 갖고 있는 걸 버린 것 같아. 자, 쌤 이 얘기는 잠깐만 할게. 집에 가서 해봐도 되는데 좀 곤란할 거야. 왜냐? 쌤이 갖고 있는 레이저 같은 게 있어야지 가능하다. 혹시 집에 레이저가 있다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 커피, 냉커피 사 먹으면 플라스틱 컵에 주지, 그지? 그 플라스틱 컵에 약간 뜨겁게 달궜는 젓가락 같은 걸로 콕 찔러. 그러면 싹 녹아. 나 크게 뚫을 필요 없이 싹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물이 담겨있지? 물이 담겨있으면 어떻게 될까? 새겠죠. 맞지? 근데 이게 물이 많으면 휘웅 이렇게 나갈걸? 근데 물이 좀 줄어들면 휘웅 이렇게 될걸? 물이 좀 정말 얼마 없으면 휘리리리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런데 이때 쌤이 어느 구멍을 향해서 여기 딱 요 구멍을 향해서 레이저를 쏴. 그 레이저를 딱 쏘면 그럼 그래서 왜? 물이 가는 그쪽으로 레이저 빛이 간다는 거야. 물줄기가 좀 바뀌어도 물이 가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야. 왜요? 물보다 공기가 굴절률이 크거든.
쏘리 말이 잘못다. 물보다 공기가 각이 크거든. 굴절률이 작거든. 그래서 물에서 어디로? 공기로 갈 때 빛이 나가지 못하고 전반사 한다. 이러나 그래서 여기 이쁘게 초록색으로 요 옆에 거 뭐냐면 아까 쌤 직각 프리즘 그랬지. 그 직각 프리즘 사실은 얘들 임계각이 한 42도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45도 되면 집에서 잠깐만 한 번만 더 고민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90도가 되면 여기가 입사각이 45도가 돼. 입사각이 45도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이지. 그래서 전반사. 그림을 봐봐. 빨간색 레이저가 갔다가 탁 꺾여서 디귿자처럼 해서 탁 튕겨나오지. 이가 전반사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광섬유 버렸다. 근데 이게 광섬유. 그러니까 진짜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간단한 실처럼 된 게 있어. 그 예전에는 그 왜 꽃다발 이런 거 졸업식 때 사과 꽃다발 이런 거 있었지. 그때 이렇게 선처럼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가 있잖아. 여기는 좀 멍청한데 여기가 되게 밝은 거야. 내가 다음에 보여줄게. 흰색 있는데 원래 이거 불빛 딱대기 하는 게 있으면 고장났어. 고장나서 못 보여주는데 여기 밑에 광원에 불을 켜면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이 선이 막 환하게 그래서 장식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어디에? 여기 봐봐. 좀 이쁘지 않나? 이 간단한 실처럼 된 거야. 됐나? 그래서 쌍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잔망경, 뭐 광섬유 이런 거 되고 내시경 할 때도 된다. 왜 빛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다이아몬드 아주 반짝이는 거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광 케이블 이런 게 있을 거다. 됐습니까?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혹시 너희들 광통신대 있죠? 광통신. 광통신은 말 그대로 내가 컴퓨터를 쓸 거야. 컴퓨터에 내가 무슨 신호가 있어? 전기 신호가 있어. 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다음에 광통신, 광섬유 통해서 케이블 간에 이동을 해서 전송이 될 거란 거지. 이해되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게 코어, 클래딩 이런 말이 보이거든. 얘가 어떤 얘기냐? 광통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 불이선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바깥쪽에 불이선 바깥쪽에 전선 피복 있어야 되지. 그것처럼 안에 또 코어, 뜻은 코어, 핵 이런 의미. 코어 이 밖에 쓴 게 클래딩. 그러면 밀환 매질, 소환 매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안에 또 각도가 어떻게 나가더라도 밖에 게 각도가 더 커야 되지. 들어와 버릴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빛이 진행하는 속도처럼 갈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송은 좀 빠를 거고. 됐나?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뭘 배워야 돼? 코어가 굴절률이 커야 되고 클래딩이 굴절률이 작아야 되고 각도는 밖에 게 더 커야 될 거다. 이랬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밑에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은 일단 얘는 끊어지면 좀 손상이 되면 고칠 수는 없어요. 딴성 꽂아야 돼. 딴성 꽂아야 돼. 하지만 그것 빼놓고는 꽤 괜찮은 거다. 저런 게 시험 문제 나냐고 잘 못 봤다. 잘 못 봤다. 일단 옆에 페이지에 건 259쪽은 숙제고 자 C 건너뛰고 건너기파 해오락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C를 건너뛰고 자 혹시 뒤 264쪽에 잠깐만 볼게. 264쪽 자료 2번 전반사와 광섬유 돼 이제 첫째 줄 단색광 P가 물질 AB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 1부는 굴절 밑줄 1부는 굴절 하다가 어디로도 가? B로도 가고 그리고 A도 다시 반사도 했지? 맞지? 1부는 B로 진행을 하고 1부는 반사해서 C를 향해 진행을 하다가 AC 경계면에서 뭐한다? 전반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잠시만. 쌤 봤을 때 이렇게 된 것 같아. 매질 A, 매질 B, 매질 C.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혹시 요게 세타, 요게 세타. 됐나? 혹시 여기 선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쌤 뭐 할 거냐면 일단 이 점 뭐 했어? 전반사 했어 못했어? 못했지. 한국말로 한 번만 적어줘. 굴절. 근데 각이 커졌자 가죠? A에서 B가 할 때. 각이 커졌지. 이렇게 적어줘. 그냥 임의로 그냥 각이 커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혹시 여기 세타 같다라고 돼 있나? 맞나? 그러면 A에서 B로 될 때 A에서 C로 될 때 똑같은 각으로 입사했지. 여기는 뭐 했다고? 문장 봐봐. 굴절에서 나간 거 있어 없어? 없지. 전반사. 전반사. 그럼 왜 그렇지? 이거보다 여기는 각도가 훨 커져야지 전반사가 일어난 거지. 말 됐습니까? 얘는 굴절각이 90도가 안 됐지. 얘는 굴절각이 90도보다 넘어버린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쌤 궁금한 거 있다. 이게 AB고 AC지. 그러면 이건 전반사. 얘는 굴절. 어느 게 굴절률 차이가 클까? 굴절률 차이가 크면 전반사가 잘 돼.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나?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굴절률 그만큼 작고, 각도가 작다는 얘기는 굴절률 그만큼 크고, 각도 반대로 굴절률. 됐습니까? 오케이. 각도 반대로 A, B, C 적어줄 수 있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264초까지 숙제고